네, 반갑습니다. 정명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넷플릭스 보시면서 이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것 같고요. 저는 사주를 보고 이 사람이 나쁜 놈인지의 이유를 밝혀내는 건 하진 않아요.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다 충분히 평가를 하셨고, 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 레벨을 높여서 잘 살 수도 있고 평범하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공부할 뿐이고 내가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것이 사주를 보는 이유고요.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은 겁재 원령을 가지고 있어요. 양인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양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 집안의 가세가 기울었다 하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다시 살리려고 하면 편관이라는 강력함을 가지고 죽일 놈은 죽이고 내쳐야 될 놈은 내치고, 그래서 딱 필요한 것만 모아서 다시금 상승곡선을 그려주게 하는 것이 이 양인 원령, 양인격의 임무예요. 그래서 천간에 이 편관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요. 지금 보면 식신생재해서 그냥 그 가정 자체를 열심히 먹여 살린다, 이런 걸 의미하는 식신생재가 있잖아요. 뭐 이런 거를 보고 파격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시대에 성격되었다, 파격되었다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죠. 어쨌든 겁재 원령이긴 하나 겁재가 투관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식신생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원령에 어떤 천간에 투관되어 있으니까 이 강한 겁재의 성격, 양인적 성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양인, 이 겁재 원령은 사실은 소소한 시시콜콜한 집안일을 하진 않아요. 자기 일이 그 안에 딱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어떤 그룹이 있거나 가족이 있거나 하면 그 위에 특별한 임무가 없는 상황으로 존재를 하려고 하거든요. 자기가 반복적인 일, 밥하고 빨래하고 그런 내부적인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반복적인 일을 잘 하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 내부적인 일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고 관리를 하고 하는 일에는 큰 관심이나 집중력을 갖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겁재라고 하는 말 자체가 걸어갈 거 있죠? 갈 거자에다가 힘력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사람 있으면 거기 가서 한번 힘을 써주고 자기를 과시하고 도와주고 거기서 감사하다는 얘기 한번 듣는 그런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양인 원령, 양인격, 은 힘을 보태주고 뭐 힘을 주고 받는 거죠.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겁재가 사주에 있으면 도둑놈이 내 주위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내가 해준 만큼 나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딱 5대5로 내가 준 거, 내가 받은 것, 이것이 생각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이 겁재원령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는 좀 많이 줬다고 생각하고 상대는 한테 조금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 뺏겼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힘을 보태주는 일을 많이 하고 자기가 잔심부름이라든지 소소한 일들은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실제로도 많긴 하죠. 그런데 자기 가오 빠지게 내가 해준 거 돌려달라는 소리는 안 해요. 그러니까 소소한 재물 관리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이 겁재원령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을 쓰는 쪽엔 탁월하다 보니까 처음에 일을 막 시작할 때는 엄청나게
탁월한 그런 능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러나 세팅이 완전히 된 곳에서는 그런 일을 자기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외부적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런 일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태만하다고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겁제 원령이라고 하는 건 일단 그렇고요. 보면 겁제가 원령에 있고 천간에 연주에 투간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강한 겁제 원령이 되고요. 그리고 묘월이잖아요. 묘월이라는 건 봄의 기운인데 습하다고 해서 언제나 된다고 생각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도전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을 습하다고 하고, 또한 같이 하는 거, 엉겨 붙는 거, 옷을 껴입고 뭐 이런 것이 습한 사람의 행동이거든요. 천간에도 을목이 있고 간목이 있고 기토가 있고 병화가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이게 습한 기운들이에요. 정명수 사진 보시면은 특 앉아 있는데 거기에 뭐 꽃다발 같은 거 막 잔뜩 걸고 있고 모자 쓰고 앉아 있고 하는 거 보시죠? 습한 사람이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액세서리라든지 뭐 이렇게 주렁주렁 걸고 이런 걸 잘 하지 않아요. 습한 사람이 서로 잡는다든지 엉겨 붙는다든지 부둥켜 안는다든지 옷을 두 겹, 세 겹 끼어 있는다든지 뭐 후드티를 입는다든지 그렇습니다. 이 묘목이 있고 을목이 있으면 그런 습한 행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간목은 사실 그렇진 않죠. 습한 기운이긴 하지만 그냥 같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래서 묘목의 원령이다, 을목 투간되었다, 기토가 있다, 병화가 되었다 하면 아주 온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같이 하고 함께 하고 뭔가 공동체를 모을만 하죠. 그리고 여자들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니까 이런 습한 기운이 또 그렇게 공동체로 서로 같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같이 하려고 했구나,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토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잘 드러내는 거거든요. 솔직하게 자기 걸 단순하게 잘 드러내는 그런 기운이에요. 아주 소소하게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기운입니다. 근데 이게 정제잖아요. 정제라고 하는 것은 내 나와바리를 관리하는 거예요. 내 나와바리를 관리하는 건데, 이 정제가 천간에 혼자 있고 지지에 근이 하나도 없으면, 원래 정제라고 하는 것을 일단 해석하실 때 뭘로 봐야 되냐면 관리, 경영, 계산, 쓸고 닦고 내 나와바리 안에 들어와서 있는 사람들을 잘 챙겨주는 거, 이런 걸로 해석을 하시면 일단 되거든요. 정제라고 하는 건. 근데 그 밑에 지지에 근이 하나도 없다, 천간에만 달랑 있다고 하는 거는 그 관리 책임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천간에 달랑 있으면 그냥 그 분위기를 중요하게 하고 그것을 만들어가고 계산이 빠르고 나와 같이 놀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바리를 관리하되 들어와서 놀아라. 이제 지지에 정제가 있으면 거기에서 장부를 정리하거나 물품을 관리하거나 하는 일을 동시에 했겠죠. 그러나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실무라든지 관리는 쓸고 닦고 하는 거는 딴 사람한테 맡기고 자기는 그저 그 나와바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이런 것을 생각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정제가 아니라 편제가 있었으면 그 나와바리 안쪽이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가능성을 계속 추구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건 아닌 거죠. 정제가 있으니까 그 안쪽에서의 그 무엇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 안에서 놀고 먹고 마시고 분위기 좋게 하고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간 글자들을 하나씩 보면 이제 그 사람이 뭔가 무엇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새벽 4시에 태어났다고 하는데 사실 뭐 남이 태어난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새벽 4시로 적용을 해보니까 이제 병인시가 돼요. 병인시가 되면 천간에 식신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식신이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을 잘 해석하기는 어렵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신이 맞는 것 같긴 해요. 맞다, 병인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식신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를 준비하고 자기 걸로 자기 필요성을 계속 어필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JMS 안에서 자기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표출하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식신이라고 하면 편안함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이고 불편함을 계속해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간에 이렇게 식신이 있으면 이게 직업적으로 활용이 돼요. 그래서 저는 천간에 식신이 있는 사람이 안전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고 이런 거를 본 예는 전투기를 설계하는 걸 가진 사람, 설계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방어하고 지키고 하는 것에 전투기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설계하는 사람 본 적이 있고, 그리고 식신이 있으면 서비스하는 거죠. 편리하게 해주는 거. 그래서 음식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서비스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주방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식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여자를 그렇게 밝히고 아주 생물학적으로 엄청 나이 들어서까지 활동이 왕성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일간이 있고 그것이 그 다음에 식신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정명석 사주에서는 목생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일간에 지금 녹색 글자가 엄청나게 많죠. 목생, 화가 달랑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정제를 말씀드릴 때 잠깐 설명을 했는데, 식신이라는 것이 지지에 근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식신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갈고 닦고 해서 자기를 표출하고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는 것인데, 식신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굉장히 자유롭게 자기의 편안함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불편함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또 자기의 생물학적인 그런 욕구를 계속해서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이 병화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지지의 근이 전혀 없죠. 지지의 근이 있으면 뭔가 자기의 책임이 있고 실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식신이 달랑 천간에만 있다고 하면 생각으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다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특히 일간의 근이 이렇게 인목과 묘목이 있어서 일간이 든든하고 근황하다고 표현하는데요. 그 근황한 일간에 연결된 식신, 굉장히 생물학적으로 활동이 왕성하다,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먹고 나서 그 다음 먹을 거, 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먹고 나서 그 다음 먹을 거를 뭘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다음 먹을 거를 또 기대하고 또 참고 있다는 거거든요. 천간에 식신이 있으면 이미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참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디로 발령이 나고 싶다, 어디로 발령 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 많거든요. 천간에 식신이 이렇게 있으면 나 어디로 나갈까요? 발령 날까요? 물어보기 전에 이미 자기는 회사에서 그 상사한테 어디로 가고 싶다고 충분히 얘기하거나 어필하거나 술을 사 먹였거나 선물을 주거나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100%예요. 거의. 이미 해결을 보고 이미 어필하고 가고 싶음을 이미 뿜뿜 해놓고 찾아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직업적으로 천간에 있으면 직업적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주방장이라면 자기 편의를 제공하는
음식의 아름다운 맛을 제공하는 주방장이라고 하면 절대 미각을 가진 자기 취향이 이제 분명한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보통 식신 일간근의 식신으로 연결되면 주방장 사주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100%다 주방장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기술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그런데 그 기술이 탁월한 사람, 일단 내 취향, 내 편안함을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그 만족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취향이 분명하다 보니까 자기 불편함을 탁 호소하고 짚고 넘어가고 해요. 천간식신이 있으면 어떤 자기가 해야 될 말이 있으면 꿍 하고 얘기 안 하고 넘어가진 않습니다. 기분 나쁜 게 있으면 반드시 그걸 언젠가는 한 번은 얘기를 하고, 언젠가는이 아니라 그때 얘기를 하고 지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천간에 특별히 있으면 그렇고요. 지지식신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하죠. 실제적인 거,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뭐 참고 인내하는,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뭐 그런 게 많고, 물론 내 취향은 이제 가지고 살죠. 그 여기 천간에 식신이 이렇게 달랑 있다고 하면 그런 자기의 취향과 자기의 편안함과 자기의 안전함과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정말 자기 머리에 들어오는 대로 그대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젊은 여자들을 그렇게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가하고 했다는 것이,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 식신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겠거니 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이 식신이 아니라 상관이었다면 조금 달라요. 주체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하는 걸 보고 내가 반응하는 식인데, 내 옆 사람이 이제 그렇다고 하면 상대의 부족함을 달래주는 거, 상대의 부족함을 보충해주는 거, 상대의 아쉬운 점을 알고 해결해주는 그런 쪽이에요. 보완해주는 쪽이지만은, 식신은 내 분출이에요. 내 편의를 위해서 단순하게 딱 귀 막고 내 얘기, 내 감정 표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특별히 이렇게 겁재가 있으면 자기 행동으로 나타나죠. 상관은 상대를 보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지만, 식신은 아니에요. 내가 나의 취향에 의해서, 내가 원해서 나의 행동과 표현이 드러나는 것이 이 식신입니다. 그 천간에 식신이 있고 정제가 있고 이제 두 개를 따로따로 설명해 드렸는데, 식신생제는 개인적 인물로 존재하는 거예요. 천간에 뭐 관이 있다, 재관으로 연결됐다고 하면 나는 내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나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나 천간에 식재가 있다고 하면 나는 나야, 내 걸로 내가 먹고 사는, 정말 개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편관에 이렇게 지지해 있고 정관이 있는 것은 주위에 그런 환경이 있다는 거지, 내가 전면에 나서서 통합하고 조직을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식재가 천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 인물로 내 취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재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보이는 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재관이 있으면 바깥에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의식해요. 식재가 있으면 그것만 하지는 않죠. 내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는 거, 편관, 정관이 이렇게 천간에 있다고 하면 웬만하면 그러지 않습니다. 특별히 편관 같은 경우는 아내가 남편을 자기의 외부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녀들이라든지 남편들의 옷차림새가 딱 완벽하지 않으면 내가 창피해하고 부끄러운, 바깥에서 보이는 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식신생재가 여기 있잖아요. 식신생재가 있다면 정말 개인적인 내 취향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 묘월이 이렇게 근으로 있고 그 근이 일간을 탁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을목도 투관되어 있으면 참 동일시가 강해요. 아까 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좋으면 상대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넷플릭스 그 보면서 성추행 당한 여성 뭐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릴게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성추행을 하면서도 내가 좋으면 상대도 좋아야 된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자기 취향이 전혀 아닌 교주이기 때문에 강제로 성추행을 당하면서도 상대방은 자기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좋냐고 계속 물어봤다는데 그게 정말 싫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습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내가 좋으면 상대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스토킹하는 사람이 상대가 그렇게 끔찍하게 싫으면 그렇게 할까 싶거든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스토킹이라고 하는 경우 상대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왜 안 좋아하지? 이런 마음에서 스토킹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이고 정반대로 이제 식신을 극하는 것은 인성이거든요. 특히 정인이 그렇습니다. 여긴 정인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주 원국에는 없는데 이 지지라든지 천간에서 인성운이 23세부터 72세까지 정편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주에 전혀 사주 원국에는 없는데 운에서 들어오는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운에서 들어오면 그거를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들 하시는데요. 원국에 없는 운이 들어왔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주 원국에는 수기운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목화로 사는 사람이에요. 주로 목화가 주도되어 있죠. 천간에 있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고 천간에 있는 게 자기의 생각이에요. 이 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목을 키우는 것이거든요. 즉 햇볕이 잘 쪼여줘야 목이 자라나잖아요. 즉 자기의 식신으로 자기의 말로 자기의 준비된 것으로 자기의 취향으로 겁재를 키워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병화인데 여기에 수가 전혀 없으니까 즉 인성이 전혀 없으니까 운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자기를 조금씩 채워가고 있어요. 만약에 저는 뭐 이거 사입이라고 해가지고 사입이 단체 설립했다 그래가지고 그거 되게 뭐 나쁘게 일단 그렇게 보지는 않겠습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게 완전 사입이 이단이죠. 자기가 어쨌든 만들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을 식신으로 잘 챙겨주고 키워내고 하는 것이 식신과 이 겁재의 관계인 거예요. 목생화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병화가 있어야 겁재, 목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식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병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운에서 인성이 들어오고 있죠. 인성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정인이 들어오면 자기의 권리의식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나를 알아줘야 됩니다. 자기 권리를 가지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자기가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인성운이 이렇게 들어올 때 뭐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했다고 하고 스리랑카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하고 이러는데요. 이게 자기를 알아줘야 되고 자기가 드러나야 되고 자기 권리를 가지고 싶어하는 것의 표출입니다. 나를 알아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인이 천간에 만약에 있다고 하면 특별히 운에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미약하게 이렇게 작용을 할 때는 자기 권리를 가지지 못해서 아주 난리를 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시샘이 많죠. 회사에서는 상사가 딱 인정해 주는 거, 그 라인 안에서는 그래도 내가 1등이야 뭐 이래야 되거든요.
정인이라고 하는 건 그런 마인드를 사람에게 심어줘요. 학교라고 하면 뭐 교수 라인이어야 된다든지, 거기서 내가 탑이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건데요. 이 정인이 없는데 운에서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과도하게,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그런 짓을 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이걸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거는 도대체 뭐에서 나왔을까? 물론 식신이라고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는 정말 생물학적인 욕구를 표출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뭐 이런 식신을 가진 사람들이 혹시 뭐 기러기 부부로서 이렇게 생활을 한다 했을 때 남편이 식신을 가지고 있는데 떨어져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일간 근과 함께 있다고 하면 현지에서 그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의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뭐 가정을 파탄낸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과 함께 식신을 가지고 자기 욕구를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포악하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은 꼼짝도 못하게 하고, 내가 그 여자들을 가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하고는 절대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운에서 들어온 정인이 들어올 때 그런 짓을 했겠거니. 그런데 끊임없이 지지에서 들어오고 천간에서 들어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지에서는 그래도 아름아름 알게 모르게 했다고 하면 53세에서부터 들어오는 이 정인운이 들어왔을 때부터는 아마 그 조직 내에서 내놓고 했을 것이다. 내놓고서는 그런 짓을 시켰을 것이다. 특별히 수가 들어오면 화가 꺼지잖아요. 천간에 있는 화, 식신은 겁재들, 즉 자기 밑에서 자라나는 자들인데 그들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정인이 딱 들어와서 화를 꺼트리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겁재를 키우지 못하고 그들을 이용해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에서 들어온 것이 정인이 들어왔을 때 참 자기를 알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기 권리를 가져야 된다는 그 생각과 이런 식신의 생물학적 욕구가 결합되었을 때 참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관에 대해서, 지지의 관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지지의 어떤 관이 있는 것, 이런 것을 어떤 육신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너무 끝도 한도 없이 그 명리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천간, 특별히 이 현대인들은 다 자기 정신으로 살자, 자기 생각으로 살잖아요. 천간에 있는 거를 주도적으로 보시고, 지지에 있는 것은 그냥 환경이거든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지지에는 그래도 정관과 편관이 있어서 관이 세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지지에서는 통합하고 모으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겠다. 그러나 천간 식재를 봐서는 자기가 그런 규율과 원칙과 통합을 하지 않고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정명석 나쁜 건 다 아는데요. 저는 뭐 이 사주를 가지고 나쁜 놈이다 라고 하는 것에 근거로 삼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정명석이라고 하는 특별한 인간의 껍데기를 입고 이런 짓을 했구나, 이렇게 좀 알 수 있게 되었고요. 이것을 보고 반면교사를 삼는 것이 명리를 공부하는 이유가 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